중국에서 넘어온 불법 조업 어선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백명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달아난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해양경찰이 납포했는데요. 이 어선들은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하러 왔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는 까나리 등 어획물이 대량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납포된 선박은 거액의 담보금을 내야 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의 수질오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중국 수자원의 47.3%는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한데요. 이런 심각한 수질오염은 해양까지 오염시켰습니다. 중국 바다는 모래사장 대신 녹조사장이 펼쳐졌고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한반도 인근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칠레, 페루 등 이미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하지 않고 퇴거시키는 것에 주력해왔습니다. 물대포를 쏘거나 밀어내기로 쫓아내는 거죠.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몰래 넘어오면 그만이기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자 감염 우려 때문에 어선 단속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했고 어렵게 배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선원들은 조타실 안에 숨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창문과 출입구를 철문과 쇠창살로 굳게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절단기로 문을 따고 들어가 몸싸움이 일어나기에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적발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혈세를 들여 중국 어민들에게 무료 코로나 검사까지 해줘야 했기 때문에 물대포로 쫓아버리는 게 오히려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2019년 충남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을 때 중국 선원들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손도끼까지 마구 던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배 2척과 선장 등 8명을 붙잡았고 동료가 붙잡히자 다른 중국 어선들이 경비함 쪽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달아나는 중국 어선 뒤를 해경 고속단정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쇳덩이와 손도끼가 마구 날아온 건데요.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들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였습니다. 결국 해경은 경고사격을 발사했고 나머지 중국 어선들은 주랭랑을 쳤죠. 보통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면 갑판에서 각종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인 선원을 제압하는 것과 동시에 조타실을 장악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국 어선을 정지시켜야만 불법 조업 사실을 통보하고 선장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근 해경은 산소용 접기와 절단기까지 들고 중국 어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타실을 둘러싼 방철판을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렵게 선박에 올라타도 유리병, 그물추,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가 날아오고 심지어 불 붙인 LP 가스통까지 던지며 화염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까지도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을 향한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와 사격 시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어선들은 한국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당해도 손도끼를 던지거나 채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2016년 10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해양경비안 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 40여 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경 고속단정 2척이 긴급 출동해 중국 어선을 추격해 납포작전을 시작한 순간 중국 어선 2척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몸집이 20배나 더 큰 중국 어선의 연속 공격에 고속단정은 침몰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중국 어선은 침몰하는 단정위로 돌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특공대원 1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되었고 나머지 대원 8명은 중국 어선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한국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한국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후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사용하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 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해경 무기 사용 매뉴얼은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선주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했죠.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불법 조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해경이 중국 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해경은 맨 60 기관총 600여 발을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납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함정을 향해 질주하며 집단으로 공격하자 중국 어선의 승선에 있는 해경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발포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해경은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시작했지만 만만하게 본 중국 어선이 단순 경보라고 생각하자 어선 방향으로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랭랑을 치며 달아났죠. 밤늦은 시간이어서 중국 어선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수가 57%나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국 어선들은 해적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흉포화, 조직화되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백령도 해상에서 납부된 중국 어선 2척의 경우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해경의 승선을 막기 위해 배에 쇠창살을 설치하기도 했죠.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지난주에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3척을 납포했고 이번 달에만 총 7척의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이 더욱 악랄해지며 다시 한번 한국 해경이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해경은 중국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공한 위성정보와 드론까지 활용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과 구조대원이 고속정을 투입해 긴급 출동 태세 점검을 마쳤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실 주관, 불법 외국어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부터 서해우도 특별경비단, 서남해관 지방청을 중심으로 함정 18척과 항공기 세대를 동원해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이 금지된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며 이를 더 샅샅이 감시하기 위한 방침인데요. 해양경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38척의 불법 외국어선을 납포해 중국어선 선장과 간부 선원을 구속하고 담보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등 엄정 처벌했습니다. 해경구조대원은 특전사, 해병대, UDT, 실 등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돼 불법 조업을 단속합니다. 또한 미 해안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 등 해양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회속정을 배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압송된 불법 어선은 담보금 3억 원을 내야 찾아갈 수 있는데요. 현재 꽃게와 주꾸미를 노리고 몰려오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바다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